안녕하세요. 제이득입니다. 월요일 밤 10시 42분 비트코인 잠깐 살펴보고 알트코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다들 이제 막 궁금하시죠? 근데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저는 비트코인을 크게 세 가지,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패턴 그리고 통계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과거에 어떤 이런 패턴이 나오면 뭐 상승을 했다, 뭐 하락을 했다. 통계적으로 뭐 몇 월에는 뭐 상승을 했고 몇 월에는 하락을 했다. 뭐 반감기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통계와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누구든 간에 뭔가를 주장을 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져올 수 있는 게 과거의 패턴과 통계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장의 근거를 이제 얘네들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 주장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그 말 속에 가만히 보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대로 간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같이 이렇게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이제 하는 이런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블로거들이나 나름 이제 뭐 좀 구독자 좀 있고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패턴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패턴이나 통계나 기본적 분석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혹여나 이런 걸 제가 얘기했을 때 또 이것만 또 철석같이 믿고 또 뭐 막 몰빵을 한다거나 손절을 한다거나 이런 모양이 나올까봐 제가 그런 어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얼마 전에 올렸지만 그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저도 알게 된 건데 세상에는 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세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째는 거짓말, 둘째는 터무니없는 거짓말, 셋째는 통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 경제 지표의 비밀 뭐 이런 책에서 통계, 세 번째 거짓말 통계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주식이라든지 투기가 있는 투자의 어떤 세계에서는 항상 이 통계치를 들고 와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거다.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과거와 비슷한 모양이 나오니까 이럴 거다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항상 맞지가 않아요. 많이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를 믿고 이렇게 했다가 야 이번에는 간다. 응? 간다. 과거에 이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야 몇 년도에도 이랬고 몇 년도에도 이랬고 이랬으니까 올해도 지금 딱 보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야 불장 온다. 이거 지금 이제 막 대상승의 초입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맞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죠. 야 이제 떡락 시작한다. 이제 끝났다. 빨리 현금화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손절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막 부추겨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과거의 통계나 패턴, 특정한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5년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기껏해야 10년 됐는데 그래 봐야 비트코인 전문가라고 해봐야 길어봐야 10년 전문가인 거예요. 10년 전문가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제대로 맞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참고하고 그냥 뭐 이렇게 볼 뿐이지 반드시 그거를 그렇게 잘 알면 본인이 이거 왜 이거를 하고 앉아 있겠어요. 여기 그렇게 잘 알면 여기다 몰빵 해가지고 돈 벌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착실하게 차트 공부를 더 해서
아니면 뭐 기본적 분석 공부를 더 해서 투자나 이런 투기와 관련된 이런 공부를 더 착실하게 해서 내공을 쌓아서 잃지 않는 매매를 나만의 어떤 그런 그 세계의 어떤 글로벌한 어떤 그 수십 년 동안에 이쪽에서 성공해왔던 그 사람들의 투자의 방법을 배워서 내공을 키우는 게 훨씬 유익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비트코인을 세 가지 경우를 예상했었죠. 얘를 다시 파동상으로 다시 한 번만 해보면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이게 A, B, C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이제 지난 11월에 찍은 요 자리가 5파라고 본 거죠. 이 69K 자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ABC 조정이 나오는데 이 ABC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요게 세 가지 지점으로 보인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요 지점. 요 지점이 어디냐면 37,500불. 그 다음에 요 지점.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개군요. 요 지점 32,900불 지점. 그리고 여기가 32,900불이 아니라 여기 28,800불 지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점. 요 지점 19,900불 정도 됩니다. 이 지점. 그리고 요 지점 13,000불 지점. 13,900불 정도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이 자리, 2번 이 자리, 3번 이 자리, 4번 이 자리. 그래서 만약에 이때 69K가 5파고 그 다음에 ABC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ABC 조정의 이 C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 첫째 1번 37,500불, 두 번째 28,800불 지점, 그리고 세 번째 19,900불 지점, 네 번째 13,900불 지점. 이거는 어디까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를 함부로 야 여기까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어떤 통계나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신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되게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되게 무모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ABC 조정이라는 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1, 2, 3, 4, 5, A, B, C. 그러면 이 ABC 조정은 이렇게 항상 A보다 C가 길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ABC 조정은 이렇게 플랫 조정도 있고 A, B, C 하는데 A보다 이 C 자리가 높은 조정도 있어요. 조정이라는 건 너무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 B파 자리는 여기 이 고점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C파의 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이걸 예측할 거면은 뭐 이 바닥에서 이거 뭐 떠들고 있을 필요 없죠. 이거를 다 알면 그냥 몰래 조용히 앉아서 이거 하고 있겠죠. 그래서 돈 긁어 모으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를 단언 지으면서 야 이제 끝났다. 19,900불, 13,000불 때 간다.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외친다면 그냥 적당히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시면서 흘려보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베팅을 하잖아요. 뭐 이런데 야 28,800불 간다, 19,000불 간다 이렇게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저같이 이렇게 유튜버들 조금 구독자 수 좀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뭐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들면 틀리면 또 이제 그때 가서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지켜보시면 돼요.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번 내가 베팅을 해서 이거 맞으면 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틀리면 이제 뭔가 변명을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구독자 수는 늘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해서 마치 내가 신처럼 무슨 점장이처럼 이걸 다 맞출 수 있느냐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이 말이든 저 말이든 듣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야 너처럼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 그럼 뭐 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투자의 이 세계에 들어와서 이걸 하시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도 물론이고.
반드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걸 늘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항상 잃게 됩니다. 예, 답답하죠. 정답 공부를 해도 정답을 맞추는 거를 공부해야 하는데 이 정답이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니까 답이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투자는 공부 잘하는 거와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잃지 않는 매매를 계속 해왔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심리를 컨트롤 해왔느냐, 그만큼 내공이 쌓여서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노려서 수익을 내고 또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 쉴 줄도 알고 또 손실이 왔을 때 또 내가 이거를 멘탈 관리를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런 사람이 이 투자의 세계에 와서 오래 살아남는 거지, 정답을 찾아 나서는 그런 어떤 태도로 여기에 이 시장에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집니다. 일단 조급해지고 무리수를 던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요. 그런 것만 찾게 되고, 그러면 사이비 종교 같이 흘러가겠죠. 유튜브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야, 뭐, 막 이러면서, 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하려고 이걸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주고자 이걸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정답을 찾아 나서는 매매 방법보다는 대응을 해나가는, 그때그때 다른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정답에 대응해 나가는 여러분만의 내공을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 5파를 찍고 ABC로 내려오면 지금 이렇게 4개의 조정 범위가 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상승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1, 2, 3, A, B, C 이렇게 내려왔고, 그러면 이제 이게 5파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2, 3, A, B, C 해서 여기가 4파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교두보가 되는 거는 일단 52K는 올라서야 된다. 그리고 52K 올라가기 전에 48189, 일봉상 48189 지점은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48189 올라가기 전에는 42,200불대를 한번 올라서야 된다. 그리고 바닥에서 양봉으로 올라와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이런 모양이 일단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휘황해로 돌리면서 저점 잡겠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 1번의 시나리오처럼 여기가 5파가 되면서 ABC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특정한 어떤 구간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온갖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이제 FOMC 이 회의가 이제 뭐 50bp 얘기가 이제 기정사실로 되어 있죠. 예, 이제 금리 인상 50bp 올린다는 거, 제가 어제 통화량과 금리 관련 얘기도 했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확 나와주면, 뭐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언론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이게 떡락을 해서 무슨 뭐 4%대로 떨어지고 해서 나스닥이 지금 현재 13%인가 17%인가 내려온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올해. 그러면 이렇게 나스닥이 떡락했던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얼마 전에 그 전에는 넷플릭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나스닥의 하락을 이끈 거는 뭐 아마존의 실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 다 이미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했던 게 최근으로 보면은 1970년대 뭐 그때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뭐 또 얘기가 나와요. 나스닥은 한번 떨어지면, 통계적으로 볼 때 나스닥은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그런 통계적 어떤 수치가 있고, S&P 500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나면 다시 떨어진 것 이상으로 상승한다. 뭐 이런 그 통계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예요. 예, 이 통계가 항상 맞는다고 한다면, 통계대로만 갈 것 같으면 이거 분석 뭐하러 하죠? 그냥 통계만 갖고 하면 되지.
근데 그대로 아니니까 이거저거 뭐 차트도 보고 기본적 분석도 보고 세계 경제의 흐름도 보고 금리도 보고 기업의 재무제표도 보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그래서 이런 뭐 통계나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근데 제가 이 나스닥이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저는 제가 차트만 본다고 했잖아요. 이 기본적 분석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한다, 매매를 한다. 이제 그러겠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120선, 주봉상 120선 찍으러 내려올 것 같다. 그래서 음봉 4개로 주봉상 음봉 4개로 내려오는데 120선을 아직 터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스닥은 120선을 터치하며 해야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내려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차트상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 나스닥이 역대급으로 떨어졌다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 더 내려와야 된다라고 아직 터치를 안 했다. 터치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만약에 이 차트를 보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어떤 정보만 가지고 이걸 대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흉흉한 소문이 나도는 데에서 손절 안 하고 버틸 수 있겠어요? 손절을 하게 되죠. 끝났다, 이제. 주식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뭐 저금을 하는 게 낫다. 뭐 ETF, 그래서 주식이 너무 현물이나 선물은 너무 변동성이 있고 하니까 힘드니까 ETF로 하자. ETF는 그래도 지수 추종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거는 대세 뭐 경제가 대세 상승한다는 그런 기본 전제 하에서 지수 추종을 하니까 ETF로 투자하자 했는데 ETF도 지금 다 떡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120선을 한번 터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비트코인도 지금 나스닥과 커플링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지금 또 한 가지 느낀 게 이게 이제 과학과 경제가 주도해왔던 주식시장이 이제 정치에게로 넘어왔다. 일로 넘어왔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게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한다라는 건 변동성이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투자 시장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 해 동안은 변동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장은 횡보장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렇게 횡보장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희망회로 돌리면서 난 가치 보고 지금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얼마 전에도 그거 뭐라 그랬죠? 딥더 바잉이라 그랬나요? 떨어질 때 사는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냐? 개별 종목에 따라서 수익을 줄 때, 조금이라도 익절을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익절을 하고 내가, 이렇게 좀, 쉬는 시간들을 좀 갖고 떨어질 때는 그냥 가만히 관망하고 횡보할 때도 관망하고 그리고 내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원하는 그 매수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올해의 장은 그런 어떤 내공을 쌓는데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ABC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얘가 이렇게 ABC 조정이 끝나고 1, 2, 3, 4, 5로도 갈 수 있는 두 가지 그런 상황들이 다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일단 얘가 21선을 깨고 내려왔으니 지금 저 댓글에 다신 분도 이거 21선을 깨고 내려온 게 5선이 21선을 깨고 내려온 게 지금 19년대 이후 19년 이후에 지금 처음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처음이 별로 처음이다고 해서 그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처음이거든요. 언제죠? 이게 2020년 이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간 이렇게 해서 급상승해서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온 것도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이때 한 달 만에, 작년 5월이었죠. 한 달 만에 이렇게 떡락 이렇게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과거에 2000년대, 이 지금 10년 전이었죠. 예, 10년 전에 초창기에 이제 차트를 보면 그때 막 거의 마이너스 가까이 쭉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뭐 1달러 막 이럴 때, 뭐 그럴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얘가 이렇게 하락을 그려오다가 횡보를 막 했거든요. 횡보를 하다가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번 더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1년을 이렇게 횡보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2018년도에 이때 대인 사람들이 이때 공포감에 의해서 지금은 조금만 떨어져도 이때 얘기를 뭐 툭하면 이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상황이. 떨어지더라도 이때의 원인과 지금의 원인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와 좀 다른 어떤 모양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그 워렌 버핏이 버크앤해셔의 그 주주총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되게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사기다. 그 저기 찰리 먼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이건 뭐라고 했죠? 되게 안 좋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이 두 사람은 주식 시장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그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이서 금도 별로 얘는 투자 가치가 없다. 이거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워렌 버핏은.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런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분이 되게 훌륭한 투자자이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큰 어떤 수익을 내온 사람이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참고는 해야 돼요.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난관을 거쳐야 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 비트코인이 이 가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앞으로 10년 정도의 어떤 그 또 험난한 테스트를 받을 거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 그 초입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뭐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월가의 그 금융가에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그냥 뭐 돈벌이만 하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정말로 비트코인이 미래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워렌 버핏이 아무리 뭐 훌륭한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이분이 이제 좀 되게 교만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긴 뭐 금도 이분은 원래 뭐 가치 없다. 이거 아무 가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니까. 그치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버크앤해셔웨이에서 환경과 관련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레포트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원유라든지 이런 그 환경 오염과 관련된 그런 소위 말한 굴뚝주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되게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의 투자의 가장 큰 골격은 해지거든요. 해지를 해요. 밸런싱을 하는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이 그래요. 어떤 한 섹터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여기가 위험할 때는 여기에서 이익이 나게 하는 그런 해칭 방법을 많이 쓰는데, 어찌됐거나 제가 막 너무 사설이 길어졌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제가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 하나만을 한번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걸로 끝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 지금 요렇게 제가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서 A, B, C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요. 근데 얘가 여기 요 지점
여기 19,000, 여기가 19,000 얼마냐면 여기가 19,798불이에요. 19,798불. 798불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 C파가. 요 C파의 요 지점이 19,798불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급기야. 최악의 경우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그러면은 하나의 이제 그 사이클을 끝내는 거죠. A, B, C 하면서 C파를 딱 찍고 요 지점까지 한번 내려온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게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한 달 전인가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얘가 내려오면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잘 볼까요? 엘리엇 파동상 1, 2, 3, 4, 5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큰 사이클 하나를 끝내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났고 여기 이렇게 대파동이 하나씩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1파, 2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9,798불은 2파의 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직관적으로 보면 그 다음을 뭘 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거는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3파가 나오는 거겠죠? 큰 파동에서.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 19,000불까지 19K까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3파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알트 작살 나고 막 무슨 뭐 상장 폐기 뭐 폐지 얘기 나오고 뭐 유의 뜨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야 끝났다 지하세계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영원한 상승도 없고 영원한 하락도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설령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큰 파동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파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비트코인이 진짜로 뭐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게 된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정말 최악의 경우일지라도 이렇게 갈 수 있다. 라고 여러분 보시고 좀 멘탈 관리를 잘 하시고 지금은 관망하는 시간이고 횡보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거나 마음 졸이면서 조급해지면 잃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제가 알트코인이랑 같이 보고 알트코인 보기 전에 비트코인 잠깐 보려고 얘기를 한 건데 말이 정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